홍익표 의원님을 모실 텐데, 모신 이유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이었고 실무를 총괄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빵 터졌어요. 이게 터뜨렸지. 기다렸다가 새누리에서 너무 급하게 터뜨리는 면도 있어요. NLL처럼 선거 때 써먹지 못하고 빨리 터뜨린 이유가 너무 다급한 거야. 덮을 게 없어서 한 건 터뜨렸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발발했으니까, 근데 10년 전이잖아. 자기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한테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무슨 말 했냐? 기억 안 나. 뭐라고 했어. 이렇게 다 정리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사자들의 발언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기억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장관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이 쟁점을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 이게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이분이 정리를 했는데, 회의가 이렇게 세 번 열렸어요? 그죠? 국내에서 이렇게 3번 열렸습니다. 네. 송민순 전 장관 회고에 따르면 기권을 주장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의견이 없었고, 나머지죠.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이런 분들의 입장 중에 다른 점은 뭐냐? 김장수 국방장관도 나 찬성했었어 그때. 결론을 못 냈다. 송민순. 근데 이재정 장관 무슨 소리야 결론 냈다 그때. 대통령도 이번은 통일부 장관 의견 따르자고 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쟁점 큰 쟁점 중에 하나죠.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러면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국정원장이 하니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거. 이때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나만 북한을 제재하자고 했고 끝까지. 그래서 계속 결론이 안 났고 마지막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러면 북한에 물어보자 하고 회의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물어보니까 난 기억 안 나.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진짜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기권했을 것 같은데 찬성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10년 전이니까. 예. 그 본인이 주재한 회의가 아니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의는 네. 문재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도하거나 회의를 이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권한도 없고. 이 회의는 안보장관 조정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매주 목요일 5시에 그 외교안보장관 조정회의가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모이는 거 오후 5시면 목요일 오후 5시에 모이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오늘은 안 와도 됩니다고 통보합니다. 그럼 회의가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없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목요일 오후 5시에. 그게 15일이에요. 아, 이게 첫날. 예, 이게 이제 정례화된 외교안보장관 조정회의죠. 11월 21일 날 유엔 인권 결의안이 그 표결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15일 날 가는데 사실 이미 이때 그 외교부가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의제를 들고 나온 거를 알고 갔어요. 네. 이재정 장관이. 왜냐하면 우리도 외교부하고 내통하잖아요. 통일부대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을 알아봐서 오늘 외교부가 뭘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탐문을 합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모이는 주요 멤버가 이제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올 때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교안보 수석. 네. 지금 누구냐면 그분이 윤병세 장관이세요. 윤병세 장관. 네, 윤병세 장관은 배석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습니다. 아, 그럼 발언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을 좀 하는데, 네. 이제 무슨 주도적으로 발언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네. 참 슬프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부서가 오면 뭐를 갖고 오는지를 미리 알아봐야지 않습니까? 왜냐면 장관이 회의를 가는데 건성건성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교부가 뭘 갖고 오냐 했더니 인권결의안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 이미 외교부가 작업을 해서 인권결의안 문제에 대한 문구를 다 조정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하고. 예. 그때 이제 일본은 자기들 납치 문제 있잖아요. 일본인
일본이 납치 문제 때문에 인권 결의안 문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도했어요. 네. 그래서 인권 결의안의 문구를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다 협의해서 이거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찬성해 줄게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 이미. 예. 아. 그리고 그 미국 쪽에도 우리 이미 문구 조정 다 해서 이번에도 찬성할 거야. 작년에도 찬성했으니까 올해도 찬성할 거라고 이미 다 그 약속을 해준 거죠. 미국 쪽에다가. 미국 쪽에, 미국하고 일본 쪽에. 어.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도 이 체면이 걸린 거죠. 이걸 못 해주면. 아, 그렇구나. 외교부 입장에서. 응. 그러니까 우리는 발칵 뒤집힌 거죠. 왜 말이 되냐? 이게 아무리 외교부가 가서 표결권 하지만 이거는 그 표결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당연히 청와대하고 상의하고 외교장관, 안보장관 회의에서 조정해서 결정해야지 외교부 니네들 마음대로 가면 되냐? 이게 이제 그 가기 전에 이미 이재정 장관이 화가 나서 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난 다음에 총리 남한에 와 있는데. 그렇죠.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총리회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미 갈 때부터 한 판을 준비하고 가신 거예요. 이재정 장관은. 예. 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충돌을 한 거죠. 붙었어. 그때. 예. 어. 그래서 이날 15일 날 크게 이제 했는데 이재정 장관님이 돌아오셨는데 되게 장관님이 가시면 그 비서실, 그 다음에 핵심 참모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정책보좌관이나 뭐 이런 몇 명은 남아서 기다립니다. 그 청와대에 가시면. 왜냐면, 통상 청와대 가면 이러이런 사단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외교부 장관하고 이렇게 마찰 빚을 때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대체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7시 전에 오시고, 아니면 뭐 좀 늦게 끝나면 8시, 9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날 좀 늦게 오셨어요. 평소보다. 늦게 오셔가지고, 막 화가 나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쭉 그 상황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 당초 왜 화가 났냐? 뭐 그 김만복 원장님하고 백정철 시장님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들어가신 거죠. 들어갔는데 이 두 분이 처음에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거 어떻게 사인해야 하고 외교부에서 사인해야지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안 도와줬다. 네, 그래서 듣고만 계신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항상 통일부가 그때 악역을 합니다. 그 악역이라는 게 뭐냐면, 뭐 사안만 나면 외교부는 무조건 이 유엔 인권 결의안 같은 경우 찬성, 통일부는 기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매년 그래왔고, 2007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15 행사 같은 거 하면 북한에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국가보안법 관계자나 무슨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법무부는 무조건 불어. 그럼 통일부가 그걸 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책임진다고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부처들이 일부러 무조건 불어, 반대 이런 입장을 내고 통일부가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날도 일단 이재정 장관님이 막 이제 그 송 장관하고 붙으니까 김만복 원장부터 백정천 시장이 차례차례 이제 이재정 장관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아니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 분 논쟁이 워낙 세게 붙으니까 어쩌면 끼어들 그 기회가 못 찾았겠죠. 아까 손혜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잠시 숨 쉴 시간을 찾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번갈아 싸우니까 더군다나 숨 쉴 시간이 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숨 쉴 때가 되니까 두 분이 끼어들어서 이게 기권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김장수 장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재정 장관과 송 장관이 그렇게 둘이 이견이 달리 해석하면서도 김장수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두 분이 일치하는 건 확실해요. 이분은 나중에 기억이군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김장수 장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신도 있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인사로서 뻘쭘하니까 나도 찬성했고 소수견은 넣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김장수 장관의 얘기가 재밌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장수 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송민순 장관은 자기 글에서 다수 의견 소수견을 올리자 했는데 파행이 났다 그랬어요. 15일 회의가. 네? 그런데 김장수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찬성했고 소수 의견을 넣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즉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인정한 거죠. 원격결에. 네, 나 찬성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증언한 거 절대로 다른 걸 김장수 장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올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파행 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회고록에. 그러나 파행 나지 않고 정확하게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3명 2명으로 올라갔다. 예.
그 김장수 장관을 포함하면 3명 둘이고 네. 김장수 장관을 빼면 3명 한 면은 올라간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해서 올라갔다. 예, 네. 소수 의견으로 그때 제가 알기에 하여간 소수 의견은 외교부 장관 의견, 네. 찬성. 그다음에 다수 의견은 기권 이렇게 올라갔고 이때 이제 그 왜 문재인 실장한테 그 화를 내셨냐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말이야. 근데 처음에 문 실장도 그냥 뭐 찬성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시면서 이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실장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으나 홍영표 의원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예. 오히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찬성했다. 외교부와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초기에. 처음에는. 그랬다가 다수 그 안보 장관들이, 네. 안보부처 장관들이나 이 실무자들, 왜냐면 저 회의는 그분들이 주도하는 거니까, 네. 비서실장에서는 그분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니까 다수 의견을 따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 유추해 보면 문재인 실장, 당시 비서실장은, 지난해에도 찬성했고, 또 뭐 외교부 장관이 찬성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가 이미 외교부 장관은 북측하고도 작업을 한 거예요. 알아봤대. 벌써 내통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외교부가 따로 북한하고 또 알아봤다. 네, 알아봤는데 요번엔 찬성을 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 걸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네,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니 네. 찬성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을 통해서 북한의 기류를 파악한 정도 아닐까요? 아니, 외교부가 그때- 대목 아니, 라인이 있나요? 그 당시 외교부에 그 뉴욕 채널하고 있고요. 네. 이 육자회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육자회담에서는 우리 그때 천영우 그 본부장 당시 있기 때문에 그 외교부도 라인이 있어요. 뭐 각자 자신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 라인이 있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는 네. 다 라인이 살아있었으니까. 아, 심지어 그 시민단체 누구 만나도 나도 북한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하는 사람이 그때는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했다가 그 다수 장관들이 관련 장관들이나 안보실장이 기권으로 가자 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15일 여행 거기까지예요. 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기는. 실제로. 예. 그렇다고 진짜로 언론에 대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 바보가 어딨어. 그건 별개로 하고. 예. 실제로 자, 기억이 안 난 거예요. 15일 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16일 날이 그 총리가 북한 총리가 돌아가는 날이에요. 끝나고. 근데 통일부 장관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갔다가는 외교부 장관이 저 끝까지 작업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유엔 가서 표결을 행사하는 건 그 외교부기 때문에 아하,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대통령 독대를 신청합니다. 아, 16일 오전에. 나 대통령이랑 면담을 좀 해야 되겠어. 비서실적으로요. 아하. 통일부 장관, 이재명 장관이. 이 문제 매듭을 확실히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정 장관이 독대 요청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올라온 거 알고 뭐 상황을 알아보셨겠죠. 왜 통일부 장관이 독대 요청을 해?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다 불러봐 또 관계된 자들 다 불러봐 이래가지고 외교부 장관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또 외교부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독대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재정 장관님이 갔더니 와 있더라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안보실장도 있고 그 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기 그 16일 그 증언이 틀린 거는 국정원장은 없었어요. 아유, 국정원은 없었다. 예. 본인은 절대 맞다고 그러는데 국정원장은 없었어요? 예, 국정원장은 없어요. 16일 날은. 이거는 여러 경로 갔던 사람들 확인해서 우리가 그 기업에 저는 뭐 그 이재용 장관님은 국정원장도 그 비서실장도 처음에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기억을 못 하냐? 비서실장 말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죠. 그치.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성격도 그러시지만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말을 할 게 없어요. 그치. 비서니까. 네. 듣고만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왜 오라고 그래? 그 사람 참. 그래서 그날 회의는 네. 그 대통령 앉으시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앞에 당사자 둘 이제 붙은 거. 외교부 장관하고 그 통일부 장관 두 사람이 또 와장창 붙은 거예요. 나머지 그때도 예를 들면 외교안보 수석, 비서실장 뭐 등등 또 그 김경수 연설기록 비서관 등등은 저 멀리서 이제 배석해서 앉은 거죠. 네. 그래서 김경수 지금 의원이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면 네. 본인도 뒤에서 이거 했었으니까. 김경수 의원은 16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네. 자기가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장관님이 갔다 오셔서 한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오셨어요. 왜? 결론 났다. 자기가 이겼으니까.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거니까요. 음. 그러면서 웃으면서 약간 이재정 장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약간 애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근데 말이야 대통령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네, 논쟁을 했다는 거죠.
송민순 장관이랑.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냈다. 예.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자. 그렇죠. 뭐냐면, 그건 이제, 김경수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 대통령 말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뭘 했는지 자기도 기억이 없대. 대통령 말씀만 자기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관이니까. 예. 대통령의 말만 기록하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송 장관 말도, 맞지만, 모험하지 말고, 이번엔 통일부 장관 뜻 따릅시다. 하고 결론이 났다. 예, 그렇게 결론을 내. 그래서 결론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장관한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전날 올라왔고 모여서 두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또 논쟁하는 걸 한참 듣다가 이번엔 어쨌든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 뜻을 따릅시다. 모험하지 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장관은 결정이 났다고 생각한 거고 송민순 장관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편지가 쓰는 겁니다. 결론이 나서 뒤집으려고 그거를. 예. 또다시 상소문, 자기가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상소문 쓰는 기분이라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선시대 그 상소문 쓰는 심정이 이랬을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책에서 이 논란을 스스로, 이 책 스스로 논란을 없애보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 이게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근데 본인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기 표현대로 결정이 됐다 이거죠, 결정이. 그렇죠. 세상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다 밥을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결정됐는데 왜 너 왜 그 미쳤어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편지를 쓸 때 보면 구구절절 이래가지고 내가 장관직을 거의 못하겠다는 수준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그 이면에는 사의 표명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나 못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뉘앙스예요. 그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거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 편지를 16일 밤새 썼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상소문 쓰듯이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올립니다. 이제 대통령 비서실로 넣은 거죠. 대통령이 쫙 그걸 읽으시고 야 이거 또 그러네.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이거 좀 이미 대통령 자꾸 외교부 장관 이러는데 다른 장관들 한번 모여가지고 한 번 더 좀 달래줘라 하거나 뭐 설득해서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모양을 좀 갖춰줘라 뭐 이런 거겠죠. 한 번 더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이 또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기억나는 게 왜냐면 전날이 일요일입니다 또. 일요일 날 오후에 나오라면 짜증나죠 다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 이제 통일부 장관이나 그 국정원장하고는 왜 불렀는지 모르고 갔는데 저 얘기를 또 거론하니까 저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이미 끝난 걸 왜 또 얘기해요? 짜증난 거죠 다들.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뭐 이런 거죠. 16일 날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이나 다른 모든 사람은 16일 날 결정 났고 18일 날 막 뭐라 했지만 뭐 바뀐 게 없으니까 16일의 결정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송민순 전 장관은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보고 결론을 낸 거로 기억을 만들었고, 기억에 제가 보기엔 모든 기억은 편집되거든요. 열흘 전에 한 부부싸움도 다 달라요. 각자 남편 얘기하고 10년 전이 아니라 와이프 얘기가 똑같은 싸움을 했는데 서로 완전히 달라.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이 양반은 결론이 안 났어. 결론이 안 나서 최후까지도 결론이 안 나다가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북한 뜻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론 이미 났는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북한 동향 좀 파악해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북의 반응을 봅시다. 이런 정도고. 자, 근데 이게 그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 이럴 수 있어요. 국정원장의 업무가 그거니까요. 북한 동향 파악하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악의적이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아, 이거? 예.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악의적이라고 좀 보냐면 결론을 내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쭉 보시면 전체적인 얘기는
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이 네 사람이 주연 배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론을 냈고요, 사실은. 예. 대통령은 우정 출연해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네. 주연 배우들은 이재정 그 장관하고 송민수 장관이 주연이고 백정춘 실장이랑 김만복 원장 한 조연쯤 네. 중요한 엑스트라 조연쯤 돼 있어요. 김장수 국방장관. 그 문재인 비서실장도 그렇게 비중 있는 배우 아닌 역으로 이렇게 나오신 건데 네.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을 내린 위치가 아니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연히 안보실장이 내리죠. 어떻게 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의도성이 있는 악의적인 그 표현 아니냐는 거예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고 하는데 좋다 그러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일단 확인해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따로. 예. 그래서 문재인 비서실장이라고 자기 기억 속에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북한한테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이나 그거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요. 거예요, 예. 사실 그 그리고 자체가. 북한의 입장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물어보나 마나라는 얘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에 가서 물어보나 마나 아니다. 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요. 당연하죠. 예. 북한이 물어보면 우리가 찬성할까요? 기권할까요? 하면 기권하세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반대하라 그러죠.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 국정원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잖아요. 지금 또. 김만복 원장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네. 저도 한 번도 저런 얘기를 장관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이재정 장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대요. 예. 이재정 장관도 저런 얘기를 자기의 기억이 없고 네. 저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문재인 비서실장. 아니 이런 거죠. 네. 저보고 10년 전에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양육권 포기했는지. 왜? 10년 전에 이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는데 양육권 포기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없는 사실을. 문재인 비서실장은 뭐래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아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물어본 기억이 없는데 확인하자는 게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아니 근데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시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 붕괴론 얘기 나오죠. 뭐 선제 타격론 이런 얘기를 하는 시기와 2007년에 다른 시절이거든요. 다른 시기잖아요. 북한에 가고 오고 막 그리고 거의 북한에 이미 누가 가도 가 있어요. 우리 쪽 사람도. 항상.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방문을 하든 뭘 하든 뭐 정부 관계자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실제로 전화할 수 있었어요. 북하고 우리 국정원은. 저 한 번은 제가 아는 사람은 이 전화기 갖고 북한하고 통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정원에 허락받고 그 당시에. 그걸 통화를 어떻게 하냐? 그 베이징에서 들어갈 때 중국 전화기 갖고 들어가요. 로밍에서. 그러면 중국 전화기 갖고 통화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건 이제 국정원 다 승인 받고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기술적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통화한 적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어떤 누구도 북과 대화할 수 없는 모든 게 단절된 상황이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북한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자. 그리고 그 반응을 한번 보자.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 우리 결론은 이렇게 예, 났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권해도 저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저쪽은 반대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게 사전 통보도 내 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네. 진짜 그건 외교를 정말 무지한 겁니다. 외교에 일부러 대해서. 그런 거죠. 자기도 안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잖아요. 군사훈련하면 그거 다 통보합니다. 대규모 군사훈련 할 때 우리 이런 군사훈련 하니까 한다고 북한에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알려줘요. 네. 예. 그게 내 통입니까? 그 북한이 핵실험할 때 다 다른 나라에 알려주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알려주는데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데 한 10분 전이라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물어보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한다는 거겠어요? 그거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쟁 아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할 때도 북한이 알려줬어요. 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73년에 여러분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운지 모르겠지만 6.23 선언이라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호를 문을 열겠다. 그거 다 통보했습니다. 북에게. 근데 이걸 문제 삼은 건 새누리당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다급한 거야. 뭔가 지금.
저는 이런 걸 써먹으려고 한다면 NLL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대선 때 잘 써먹었잖아요. 왜냐하면 프레임을 짜서 던지면 종편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럴 때 써먹을 사안인데 너무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벌써 이거에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14정상선 4항, 4조, 거기에서 정전협정, 종전협정, 3자 4자. 3자, 4자, 이 얘기로 벌써 하나 또 건너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3자 4자 종전선언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는 3자 4자가 원래 저 외교부는 유관 관련국 네. 그 유관 국가들 간의 뭐 종전 협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종전 협정은 종전 선언 문제는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3자 4자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는 사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3자든 4자든 좀 그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게 엇갈려요.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 우리가 했다. 그게 엇갈리긴 하는데 확실한 것은 그건 남북미 아니면 남북미중 이 그 두 가지 옵션이었지. 송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이 빠진 건 아닙니다. 또 갑자기 중국을 되게 배려를 해요. 또 여기서 이분이 그 우리 남한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쪽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양반의 기우고요. 자기가 모른다고 그 안에서 논의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주도했던 분은 이제 그 국정원 차장이 계신데 그분이 다 거기 가서 세부 그 실무 내용을 협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없이 협정을 맺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아니, 어느 바보가 협정문을 거기서 자는데 우리가 빠지는 걸로 다 유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홍보자를 빼요. 그리고 저도 그때 강의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그 논란이 있어서 이 논란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다. 그래서 제가 도리어 그때 비판받은 거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중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냐에 대한 지적은 좀 받았어요. 네.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당시에 중국 쪽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우리도 관여자니까 우리도 끼어달라라고 그렇죠. 얘기도. 예. 중국은 자기들이 빠질까봐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우리나라를 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가 왜 이렇게 일찍 피크업에서 이거 써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무래도 요즘 그 말도 많은 최순실 게이트나 우병우 게이트,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순실이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엔 정권 입장에서는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지금 뭐 다 난리잖아요. 최순실과 관련돼서 입만 뻐끗하면 지금 다 난리고 심지어 조선일보 그 주필인 송희영 그 네. 주필까지 한 방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다급한 거예요. 정권 당연하다. 입장에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송민순 회고록에서 나온 이 내용이 끝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죠. 또 뭐가 나와요? 이거 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덮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끌고 갈 생각이 있을 거고 제가 이 사건을 좀 비교적 기억을 많이 하고 기록을 좀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 그 당시에 막판에 조금 큰 현안 중에 하나였어요. 통일부 입장에서 잘 가다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4년 전에도 TV 토론 나갔다가 이 얘기를 언급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하고 독단적으로 협의했던 문제, 문재인 실장이 처음에 이 찬성 의견을 냈던 문제 이런 거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4년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여기 덧붙일 내용 있습니까? 그 대북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은 이게 사실이 다예요. 그리고 저 남아 있는 게 이제 문제와 쟁점이 뭐냐면 19일과 20일, 그러니까 20일 문제죠, 20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20일이 쪽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쪽지. 예. 맞아. 쪽지에 뭐 북한에서 이런 내용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네. 북한의 반응을 그 쪽지로 보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게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건 그 쪽지를 송민순 장관이 쪽지 서로 있었다 한들 그 쪽지 내용을 송민순 장관이 볼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좀 줘봐. 그래가지고 나도 보자.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책에 있는 내용대로 좀 설명을 해보면 우선 책에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대통령이 19일 날 출국을 합니다. 해외로. 싱가포르로 가세요. 아세안 플러스 3인가 회의가 돼가지고 출국을 하는데 이때 송 장관은 또 막판 뒤집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또? 왜 아직도? 그러냐? 왜 송 장관이 끝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생각하냐면 송 장관은 그 19, 20일 이틀간을 마지막 기회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모시고 나가면
그 길을 외교부 장관이 내가 독점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둘이서 네. 가니까. 이제 말썽 많은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못마땅한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을 떼내고 백정천 시장은 좀 사람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신사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 내가 적당히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워낙 점잖으신 분이고 하니까. 이재정 장관이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나한테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일단은 외교부 쪽의 라인에서 세게 해서 발표도 못하게 밀어놓고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죠. 대통령을. 20일 날 가서 근데 아마 대통령한테 그 사건은 근데 완전히 그건 송 장관만의 기억이고 자기만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기록하니까요.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백정천 실장이 읽은 게 쪽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대통령한테는 많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정천 시장이 기억이 이 부분은 흐릿해요. 워낙 오래된 거라. 김경수 의원도 몰라요, 이 내용은? 김경수 의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답니다. 그야말로 송 장관 혼자의 주장인데 예.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시면 많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대북 동향, 국정원 보고도 있고 여기저기서 보고가 올라가고 그걸 이제 안보실장이 보고를 합니다. 팩스로 온 건 팩스로 온 대로. 또 근데 그때 안보실장이 기억을 더듬는데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원장이 한축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권결의안이 21일 날 있는데 우리가 인권결의안의 기권 입장을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국정원장이. 그럼 그거에 대한 북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반응을 전화로 북이 이러이러한 입장입니다. 그 북의 입장을 불러줬겠죠. 얘기를 했겠고 그러면 그걸 백정천 시장이 받아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비서한테 또 다른 국정원의 다른 라인이 비서한테 연락을 주면 그 비서가 받아칩니다. 그 내용을. 통상 외국에 나가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통화한 내용을 타이핑을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안보실장이 이렇게 읽었을 수 있겠죠. 보니까 여러 동향들을 보고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서 온 동향 보고가 이렇습니다. 북측의 반응이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거꾸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북이 이런 입장 보니까 찬성하면 더 복잡해졌을 거야. 모험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게 대통령 워딩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송 장관이 혼자 쓴 것처럼 그건 둘이만의 얘기잖아요. 따옴표까지 따서 물어보지 말 걸. 그냥 당신 사표나 받고 그냥 찬성을 해버릴 걸.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거는 송 장관만의 기록인지 기억인지 추억인지 난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를 완성하려면 그렇게 완성해야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다음날 공식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지점은 왜 그러면 16일날 결정 났는데 21일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냐? 그거는 공식 결정과 내부적 결정과 공식 발표의 시차죠. 이미 결정이 돼 있던 거고 그리고 주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반발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표를 자꾸 미뤘던 거죠. 공식 발표는. 체면 때문에. 그 상대가 북한이어서 그러니까 종북. 북한이 결재를 해줘야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문재인이 그렇게 물어보자고 했다고 만들어서 대선 후보 문재인은 공직에 나갈 수 없다? 대선 후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공격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런 사실관계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게 이제 일정 정도 먹힌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큰 영향 없어요. 제가 오늘 확인 하나 하고 왔는데. 오늘까지는? 네. 오히려 새누리당이 TK 쪽에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문재인 대표가 1%, 2%라도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저는 문재인 대표가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그 말이에요.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뭐가 문제냐? 네. 난 정말,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렇게 불안하고 전쟁 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추진했던 대북 화협력과 햇볕 정책을 내가 대통령 돼서 완결하고 싶다. 막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하간 사건의 실체는 그러하고 이걸 계속 써먹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잘된 부분도 있어요. 이 이슈를 한 번 써먹었을 거라고 한다면 이거 한 달이면 끝나요. 아무리 질질 끌어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또 살려 책 속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등장하는 한 3-4대목이 있어요. 네. 버전을 계속 달리하면서 오래 끌고 갈 거고 또 뭐 이상한 단체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러면 검찰이 꼴통짓하고 소환하겠다. 의견 한번 들어보겠다. 아니면 서면조사에 응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으면서 근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는 뭐 지금은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도 이 책을 웬만큼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잘 아는 분도 또 그러니까 시기를 나눠서 왜냐하면 이 참여정부에 저도 뭐 내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참여정부에서 나름 그래도 이걸 송 장관과 같이 대응 하고 TF가 만들어졌어요? 네,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네. 제가 다 해서 뭐가 사실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우리 김어준 씨 못지않게 이게 자기 깔때기가 많아요. 팩트 체크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 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아프간 이 샘물교회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에서 자긴 다 잘했어. 송민순 장관이. 본인은. 예. 뭐 신입장 얘기하는데 그 신입장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도 틀리고 그거는 신변 안전 그 보장서를 요구했던 거고 다만 그거를 국가가 아닌 그 단체에게 그걸 해주는 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교부가 처음에 하다가 막 공식 라인, 소위 얘기해서 외교부가 하는 건 늘 공식 라인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탈레반하고 직접 협상하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반대하고 계속 미군하고 미국 쪽하고 부탁하고 아프간 정부하고 하다가 인질로 잡혔던 분이 죽었죠. 네. 그러면서 외교부가 아웃된 겁니다. 니네 일 그렇게 못하냐 해서 아웃되고 그래서 국정원이 투입되고 그 선글라스 사건과 김만복 원장이 등장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외교부가 아프간 관련해서 자기들은 잘했다고 하나 예. 실제로 전체 틀에서 놓고 보면 걔네들은 이 일을 망쳤다. 예. 혹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요. 그래서 책임을 묻고 빠진 거예요. 그 손때 이렇게 된 거죠. 시체말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한 깔때기도 있어요. 그 페리 프로세스는 아시죠? 네. 남북 관계 좀 하면 페리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했던 네. 페리 프로세스라는 자주 등장한 이름입니다. 네. 네. 여기에는 S 플랜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 저는 한 번도 송민순 플랜입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 좀 뻘쭘하니까 네. 식스파티의 S라는 의미도 있고 자기의 해도 그래서 S 플랜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의 S 플랜이라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S 플랜이 작동했다고 하는 시기에 힘을 가졌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누구냐면 이제 인제대학교에 있는 김현철 교수. 그때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현철 교수는 뭐냐면 정동영 장관 보좌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그때 NSC 상임위원장에서 제일 힘 있고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네. 물어봤어요. S플랜 들어봤어요? 네. 뭐지? 이 책에 S플랜이 나오던데 들어봤냐 그랬더니 그걸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법 남북관계 쪽에 정부에도 관여도 해보고 뭐 들었다는 사람이 S플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책을 다시 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볼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송 장관이 이게 다 뭐 허위고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기억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실은 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진실도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서너 개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화 라쇼몽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람이 살해당한 건 하나가 있고 여자가 산적에 겁탈당한 건 그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 있지만 각자 그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다 달라요. 별일 아닌 건데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새누리의 힘은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내면 그거를 모든 종편과 포탈과 신문에 뿌려서 크게 키울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송 장관이 이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과 시간 사이를 엮는 기록을 만들어 미래로 가는 지혜를 찾는 것은 인간만의 능력이다. 한반도 문제 협상의 기록은 주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남겨왔다. 같은 사실도 각자가 놓인 위치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된다. 때로는 사실 자체가 왜곡되기도 한다. 일단 처음에 제일 세게 던진 거군요. 적과 내통. 간첩이라는 얘기잖아. 적과 내통은 간첩이 하는 거예요. 문재인 간첩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 너무 빨리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세게 나올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정현 대표가 말을 좀 바꿨어요, 또. 어떻게요? 그 내통이란 말이 너무 세서 우리가 내일 아마 조만간 고발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할 텐데, 내통이라는 게 꼭 북한하고만 한 게 아니라, 뭐, 국내적으로도 내통할 수 있고, 뭐, 또, 모르게 하는 게 내통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게 하는 게 내통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야,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께서나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통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게 민정당 공채 1기 출신이잖아요. 네. 그 양반이 임명장을 받았으면 거기에 민정당 총재 전두환의 이름이 찍혀 있을 거예요. 네. 전두환이 1985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당시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두환의 친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성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두환의 표현입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낸 내용에도 보면 뭐 엄청난 존경에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이 막 사방팔방에 등장해요.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 뭐 그런 숭고한 표현. 경의 뭐. 저 묘양산에 가면요,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이 받은 선물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동아일보가 선물을 보낸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예. 보천보 전투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의 가장 상징적인 전투가 이제 보천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하는데, 보천보 전투 동아일보 기사가 있어요. 네. 그 1930년대 기사. 그거를 금판으로 떠서 금판으로 떠서 그때 갖다 바친 거예요. 팩트 체크로 싸그리 조지는 시리즈를 할 수도 있다, 우리도. 응? 그 역할을 하실 분으로, 홍 의원님이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쵸?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된 거죠, 지금. 그때 관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4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갑자기 요즘은 뭐, 그래서 어느 신문 보니까, 이제는 또 저도 친노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사진이더라, 뭐, 좌익표 우경수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들의 프레임은, 이거 뭘 얘기하면, 저 사람은 친문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아시죠? 네, 넘어가고. 첫 번째 PPL 하시죠. 노무현재단에서 영화제를 엽니다. 그냥 영화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입니다. 국내 유일의 가치 중심 영화제. 이번이 3회인가 봐요. 변화의 시작, 시민의 힘이 주제랍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화여대, 요새 문제 많은 이화여대 캠퍼스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 상영작은 공동정범,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 두 개의 문의 후속 작품이고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는 용산 참사의 생존자분들이 직접 관객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시네토크 프로그램 시네마 열설전이 있습니다.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다큐를 연출한 김진혁 감독, 노정면 전 YTN 노조위원장, 정영아 전 MBC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승호 전 YTN 해직 기자가 토요일 저녁에 썰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올리덴탈 체크 가글.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안전하고 깨끗한. 네. 레몬 오일, 녹차 추출물, 올리브 잎 추출로만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하다. 지금 구매하면 한 병 더 준다. 단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아로니아 진진진. 장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초창기부터 계속 광고 진진진 아시죠? 네, 아로니아 진.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평범했던 인간 노무현의 이야기, 그가 남긴 우리 삶의 이야기,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가 오는 26일에 개봉된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대체로 개봉관 잡기가 힘들잖아요. 스크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노무현 다큐인데 스크린 확보를 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인데. 정치적이라고. 정치적이라고. 그래서 파파이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람을 해주셔야 초기에 상영관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파이스 페이스북 메신저에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20분을 추첨해서 예매권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의원님을 모실 텐데, 모신 이유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이었고 실무를 총괄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빵 터졌어요. 이게 터트렸지. 기다렸다가 새누리에서 너무 급하게 터트리는 면도 있어요. NLL처럼 선거 때 써먹지 못하고 빨리 터트린 이유가 너무 다급한 거야. 덮을 게 없어서 한 건 터트렸는데,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발발했으니까, 근데 10년 전이잖아. 자기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한테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무슨 말 했냐? 기억 안 나. 뭐라고 했어. 이렇게 다 정리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사자들의 발언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기억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장관님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이 쟁점을 잘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 이게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이분이 정리를 했는데 회의가 이렇게 세 번 열렸어요? 그죠? 국내에서 이렇게 3번 열렸습니다. 네. 송민순 전 장관 해고에 따르면 기권을 주장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의견이 없었고, 나머지죠.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이런 분들의 입장 중에 다른 점은 뭐냐? 김장수 국방장관도 나 찬성했었어 그때. 결론을 못 냈다. 송민순. 근데 이재정 장관 무슨 소리야? 결론 냈다 그때. 대통령도 이번은 통일부 장관 의견 따르자고 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큰 쟁점 중에 하나죠.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러면 북한 말이 되냐? 이게 아무리 외교부가 가서 표결권 하지만 이거는 그 표결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당연히 청와대하고 상의하고 외교장관 안보장관 회의에서 조정해서 결정해야지 외교부 니네들 마음대로 가면 되냐? 이게 이제 그 가기 전에 이미 이재정 장관이 화가 나서 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난 다음에 총리 남한에 와 있는데. 그렇죠.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총리회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미 갈 때부터 한 판을 준비하고 가신 거예요. 이재정 장관은.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충돌을 한 거죠. 붙었어. 예. 그래서 이날 15일 날 크게 이제 했는데, 이재정 장관님이 돌아오셨는데, 되게 장관님이 가시면 그 비서실, 그 다음에 핵심 참모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정책보좌관이나 뭐 이런 몇 명은 남아서 기다립니다. 그 청와대에 가시면. 왜냐면, 통상 청와대 가면 이러이런 사단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외교부 장관하고 이렇게 마찰 빚을 때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대체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7시 전에 오시고, 아니면 뭐 좀 늦게 끝나면 8시, 9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날 좀 늦게 오셨어요. 평소보다. 늦게 오셔가지고,
막 화가 나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쭉 그 상황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 당초 왜 화가 났냐? 뭐 그 김만복 원장님하고 백정천 시장님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들어가신 거죠. 들어갔는데 이 두 분이 처음에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거 어떻게 사인해야 하고 외교부에서 사인해야지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안 도와줬다. 예, 그래서 듣고만 계신 거죠. 음. 그때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항상 통일부가 그때 악역을 합니다. 그 악역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국정원장이 하니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거. 이때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나만 북한을 제재하자고 했고 끝까지. 그래서 계속 결론이 안 났고 마지막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럼 북한에 물어보자 하고 회의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물어보니까 난 기억 안 나.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진짜로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기권했을 것 같은데 찬성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10년 전이니까. 예. 그 본인이 주재한 회의가 아니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의는 네. 문재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도하거나 회의를 이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권한도 없고. 이 회의는 안보장관 조정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매주 목요일 5시에 그 외교안보장관 조정회의가 정례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모이는 거 오후 5시면 목요일 오후 5시 모이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오늘은 안 와도 됩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회의가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없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목요일 오후 5시에. 그게 15일이에요. 이게 첫날. 예, 이게 이제 정례화된 외교안보장관 조정회의죠. 11월 21일 날 유엔 인권 결의안이 그 표결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15일 날 가는데 사실 이미 이때 그 외교부가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의제를 들고 나온 거를 알고 갔어요. 네. 이재정 장관이. 왜냐하면 우리도 외교부하고 내통하잖아요. 통일부대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을 알아봐서 오늘 외교부가 뭘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탐문을 합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모이는 멤버가 주요 멤버가 이제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올 때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교안보 수석. 네. 지금 누구냐면 그분이 윤병세 장관이세요. 윤병세 장관. 윤병세 장관은 배석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럼 발언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을 좀 하는데, 네. 이제 주도적으로 발언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네. 참 슬프네요. 어쨌든. 예,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부서가 오면 뭐를 갖고 오는지를 미리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장관이 회의를 가는데 건성건성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외교부가 뭘 갖고 오냐 했더니 인권결의안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 이미 외교부가 작업을 해서 인권결의안 문제에 대한 문구를 다 조정했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하고. 예, 네. 그때 이제 일본은 자기들 납치 문제 있잖아요. 일본이 납치 문제 때문에 인권결의안 문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도했어요. 네. 그래서 인권결의안의 문구를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다 협의해서 이거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찬성해 줄게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미. 예. 그리고 미국 쪽에도 우리 이미 문구 조정 다 해서 이번에도 찬성할 거야. 작년에도 찬성했으니까 올해도 찬성할 거라고 이미 다 약속을 해준 거죠. 미국 쪽에다가. 미국하고 일본 쪽에.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도 이 체면이 걸린 거죠. 이걸 못 해주면. 그렇구나. 외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발칵 뒤집힌 거죠. 파업만 나면 외교부는 무조건 이 유엔 인권결의안 같은 경우 찬성, 통일부는 기권, 이런 식으로 항상 매년 그래왔고, 2007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15 행사 같은 거 하면 북한에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국가보안법 관계자나 무슨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법무부는 무조건 불어. 그럼 통일부가 그걸 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책임진다고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부처들이 일부러 무조건 불어, 반대 이런 입장을 내고 통일부가 문제를 푸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날도 일단 이재정 장관님이 막 이제 송 장관하고 붙으니까 김만복 원장부터 백정천 시장이 차례차례 이제
이재정 장관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아니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 분 논쟁이 워낙 세게 붙으니까 어쩌면 끼어들 그 기회가 못 찾았겠죠. 아까 손혜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잠시 숨 쉴 기회 시간을 찾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번갈아 싸우니까 더군다나 숨 쉴 시간이 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숨 쉴 때가 되니까 두 분이 끼어들어서 이거 기권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김장수 장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재정 장관과 송 장관이 그렇게 둘이 이견이 달리 해석하면서도 김장수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두 분이 일치하는 건 확실해요. 이분은 나중에 기억이군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김장수 장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신도 있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인사로서 뻘쭘하니까 나도 찬성했고 소수견은 넣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김장수 장관의 얘기가 재밌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장수 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송민순 장관은 자기 그 글에서 다수견 소수견을 올리자 했는데 파행이 났다 그랬어요.